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종목 고충 처리라고 해서 랩지노믹스와 우정바이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진단이나 상담,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관련돼서 이 부분을 좀 보자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객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주말 동안에 그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지정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방송을 하려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을 제대로 내고 있느냐가 1차적인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점수가 하나씩 깎이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상승했었던 명확한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게 이제 상승 쪽에 대한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에 대한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게 소멸이 됐는지, 이 상승했었던 이유가 소멸이 됐는지 아니면 끝났는지. 소멸은 이제 단기적으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소멸된 건지, 아니면 끝난 건지, 완전히 없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전이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보시면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한, 제가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서 잠깐 이렇게 서칭을 해서 보니, 우정바이오는 작년에 이제 감염관리 서비스를 주로 많이 담당을 했었던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계, 시공, 장비, 유지, 예방 이런 부분으로 주로 많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급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관련된 음압 장비, 그리고 멸균 시스템을 공급을 했다. 근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는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관련 공급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계속적인 그런,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됐었죠. 그리고 진단 관련된 부분은 거의 우리나라 쪽에서 독점을 하다시피 처음엔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봤다. 근데 7월, 8월 이제 2분기에서 3분기에 넘어가는 시점이 나타나면서 이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이 조금씩 끝나고 백신이 출하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점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 이제 흐름이 나타난 부분이죠. 그래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역시나 코로나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어떤 단계냐,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고 백신이 투약이 되면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잠깐 미국의 그런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한 10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다가 이제 거의 4만 명까지 줄어든 걸로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많이 줄었다.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음압 장비나 멸균 시스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해외 쪽으로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이 부분이 좀 한정적으로 닫혀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해외 쪽 글로벌적으로 좀 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공급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적 대비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막상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실적은 뒷받침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진단 키트 자체가 역시나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됐었던 거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가 28,7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손절하기는 좀 늦었죠. 못해도 마지노선 손절은 한 7%에서 10% 정도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 20, 30%, 30, 40% 정도가 손실, 거의 4, 50%까지도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하락이 좀 진정이 되고 얼마만큼 반등이 됐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느냐, 계속 랩지노믹스도 그랬고 다른 종목들도 그랬지만 제가 종목 진단을 이런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직까지 방향이 완전하게 정해진 종목을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괜히 또 나쁜 말 하면 또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좀 그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을 함부로 제가 까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나마 좀 좋게 얘기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름 또 제가 또 사람인지라 또 간혹 가다가 또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좋아요 말고 이제 안 좋아요 같은 부분도 받고 여러 가지 댓글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빠져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거래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쭈삣쭈삣 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내려왔지만 이런 이제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그나마 좀 매집에 대한 흔적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신이 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2월 9일 날은 개인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1월 20일 날도 역시나 투신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인 쪽에서 샀네요.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제 매수 주체가 틀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을 했었던 요인을 보면 지분 투자 관련된 부분으로 기대감이 좀 있다 라고 해서 좀 상승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20억 정도 투자를 이 항암 신약 개발업체 에이비온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해서 이제 그 관련된 이슈로 이제 좀 전환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한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그걸로 물꼬를 좀 트으면 그 관련된 이슈로 역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었던 이슈 자체가 코로나였기 때문에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못해도 이제 15,400원인데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가 잘 유지가 되면 결론적으로 추이는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2만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만원을 유지를 잘 한다라고 하면 2, 3천원까지도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로 그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도 매물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좀 수반이 2천만 주 정도 되면서 200만 주 정도 되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좀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못해도 2만원 이상 좀 지켜보자. 그래서 오늘 항암 신약 관련된 부분에 에이비온이라고 하는 업체에 투자를 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판이 좀 뒤집혔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그 부분이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 우정바이오도 8,500원에 8,500원 맞죠? 28,700원, 8,500원 맞죠? 예, 맞네요. 8,500원에 매수를 해놓고 계신데 60%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죠. 그리고 역시 한 30% 정도 마이너스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굳이 뭐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이제 계속 찔끔찔끔 이제 하락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올라가는 거 하나 없이 횡보를 했다가 하락, 횡보를 했다가 하락, 횡보를 했다가 또 하락, 뭐 계속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좀 전환이 돼야 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락이 좀 진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할 만큼 다 하락을 했거든요. 예전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을 때 가격이 거의 뭐 5,000원, 6,000원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정도면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더 나오더라도 이제 상승으로 어떤 뭐 이유가 되든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수반이 돼서 하락을 한 부분은 아니라 조그마한 거래량만 뒷받침이 되면 뭐 7, 8천원은 그냥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 자체도 개인과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도 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어떤 거를 붙여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이제 필요하다. 근데 실적으로 보면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서 패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음압 변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 같은 부분도 이제 좀 백신으로 인해서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을 때 뭐 그 부분으로 연계가 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부분도 패스. 그래서 새로운 뭐 감염병이나 뭐 이런 부분이 다시 뭐 우리나라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고서는 반등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뭐 단발적인 뭐 재료라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주가 올리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이유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희망을 좀 잃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려 보자. 그래서 뭐 아까 보시면 아셨겠지만 못해도 이제 한 5,500원 정도면 거의 이제 바닥이다. 6,000원, 5,500원이면 거의 바닥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해야 돼, 리바운딩해서 반등을 해야지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뭐 물만 타. 그러면 손실은 커지고 뭐 단가는 낮출 수는 있지만 손실은 계속 커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부분은 이렇게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나오고 나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되레 조정 나와도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돌아나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해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 봤을 때는 적자가 좀 컸어.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적이 좀 좋은데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계속 매수를 해야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꺼번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을 최대한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기다려보자. 얼마까지? 한 7,000원까지는 기다려보고 7,000원에서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8,000원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기다리는 것보다는 반등을 할 때마다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제가 그렇게 많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를 두고 보면 뭐 쉽지는 좀 않아 보이니까 그 부분으로 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